오늘은 제가 자유한국당에 진심 어린, 애정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다, 못한다, 자유한국당 너무 못 사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게 뭐가 있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황교안이라는 정치 초보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레벨업도 착실히 하고 있고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는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만의 실력으로,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지력으로는 승부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쓴소리도 하고, 잘할 때는 칭찬을 하고, 못할 때는 우리가 쓴소리도 하고, 싸움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등 떠밀려서 오히려 어딜 싸움을 피하냐, 더 싸워라, 지금 싸움을 피할 때가 아니야, 더 열심히 싸워라고 독려를 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는 거다. 무조건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박수만 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글은 자유한국당의 애정어린 충고를, 어떻게 보면 쓴소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글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호국미래논단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논객 모임, 호국미래논단이라는 논단의 글입니다. 구름과 나라는 분이 쓴 글이고, 글의 제목은 한국당은 각근을 자르고 도포를 벗어라 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연일 한국당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한다고 고생이 많다. 난 한국당의 대여투쟁을 시니컬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그나마 황교안 체제가 되고 웰빙의 정석 나경원도 무슨 신기가 내렸는지 원내대표가 되더니 연설하는 것도 이전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일말의 기대감이 살아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수우파의 투쟁 방법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까지 보수우파가 야당이 되어 대여투쟁을 한 경험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그나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당사 투쟁이 가장 강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당사는 솔직히 웰빙 보수 꼴통들은 상상도 못할 신선한 투쟁이었고, 품격도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친 민심을 단숨에 끌어올려서 역대급 성공을 거둔 대여투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여투쟁은 이미 야당 경험을 한번 해본 정당으로서, 또 사안이 단순한 당리당략과 지지율 회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투쟁으로선 뭔가 미진해 보인다는 것이다. 며칠 전 나경원의 연설 중에 달창이란 표현을 썼다가 언론과 반대 진영의 일배 용어라며 본질을 외면한 말꼬리 잡기에 사과를 했었다고 한다. 나경원은 전에도 무슨 발언 끝에 항의가 들어와서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싸움은 그러는 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당사 시절 투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성향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녀의 자체 품위로 싸움이 저질스럽게 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보수 우파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체면이고 뭐가 없는 사생결단의 싸움인데, 허투른 사과 한마디는 순식간에 지지자들의 전의를 상실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좌빨들과 보수우파의 싸움을 보면 저놈들은 죽자 살자 시장바닥의 시정잡배들처럼 악을 쓰고 싸운다면, 보수파는 룰을 지키고 품격을 지켜가며 대화로 풀어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상대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공격을 해대는데 왜 나는 상대가 다운되면, 카운터를 세면 왜 공격을 멈추나? 옛날 정확히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좌빨들이 관공서인지 언론기관인지 항의하러 갔다가 물 한 잔 안 주냐고 하다가 물은 셀프라는 대답이 나와서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좌빨들의 저런 천박함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나경원의 달창 발언이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박 대통령에게 그년이라고 한 이종걸은 명백히 그년이라는 욕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년이라는 말은 그녀의 준말이라고 잡아뗀 적이 있다.
그 소리를 들은 보수우파들은 기가 막히고 어간이 막혀 할 말을 이렇게 해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아마 좌빨이 나경원 입장이 되었다면 분명 달창은 닳거나 헤어진 미창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문재영 정권이 처한 현재를 말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을 거다. 그런데 나경원은 정확한 뜻을 모르고 했다며 사과를 해버리니 동네 깡패와 태권도 배운 사람이 싸우면 전문적인 운동을 배운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게 맞지만 실상은 운동하는 놈들이 쥐어 터지는 경우가 많다. 싸움꾼은 발차기, 주먹세기에서 밀리면 물던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들던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만 태권도 배운 사람은 상대가 넘어지면 공격을 멈추고 얼굴도 때리면 많이 다칠까봐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가리다가 되려 얻어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왜 한국당은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을 찾아가서 항의를 못하고 표적 수사하는 사법기관이나 경찰을 찾아가서 정권이 바뀌면 한번 두고 보자며 협박을 못하냐는 것이다. 이번 광화문 집회도 그렇다. 감히 서울시장 놈이 제1야당의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바로 꼬리 내리고 준법을 지키는 정당이냐 하는 한국당은 아직 멀었다. 바로 시장실로 쫓아가서 항의하고 타집회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깽판을 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친 애국당은 아주 내 맘에 쏙 든다. 박원순이가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을 보며 동정 여론과 문재인 독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좌빨들 같으면 일부러라도 연출하려고 하겠구먼. 알아서 안 해주시겠다니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김태우, 신재민이 이 정권의 추악한 행태를 내부 고발하였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던 한국당. 이명박에게 쥐약을 보내도 혐의 없음이란 검찰이 이번에 상진아재가 계란 2개 들고 시위했다고 구속하는 검찰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한국당. 자유대안을 위해 투쟁하는 제야 인물들이 투쟁하다가 곤욕을 치러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한국당. 당협위원들 동원해서 전국을 돌며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고 자유하면 뭐하노. 경북대학교 강의 갔다가 좌빠르게 쫓겨나도 맞불 놓을 지지층도 없는 한국당. 진짜 체면과 준법이라는 도포와 갓을 벗어던지고 파이터가 되어달라는 소리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왜 한국당은 맨날 언론이 기울어져 있니 이렇게 핑계만 대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 된다. KBS가 됐던 MBC가 됐던 어떤 신문사가 됐던 찾아가갖고 왜 당신들은 이렇게 편파 보도를 하냐, 공정한 보도를 해라 하고 항의를 왜 하지 않느냐. 그리고 표적 수사를 하는 사법기관이나 경찰한테도 찾아가서 너네 이 정권이 영원할 것 같냐, 너네 정권 바뀌면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1야당의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엄포를 놨어요. 근데 깨갱한 거예요. 서울시장과 자유한국당이 붙었는데 서울시장이 이긴 이런 모양을 보고 너무 한심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감히 어떻게 서울시장 정도 한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하나가 자유한국당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 그야말로 붙었어야 됐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준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한국당은 이러면서 그냥 바로 꼬리를 내리니 얼마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심한 노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분열인가요? 이분이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분 같으세요? 오히려 이분은 자유한국당이 정말 잘하도록 응원을 했는데 할 때마다 미끄러지고 할 때마다 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고 이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되길,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싸워주길 누구보다도 바라는 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분탕이고 이게 어떻게 분열이고 이게 어떻게 내부 총질이 될 수 있을까요? 대안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일반 시민들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즉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을 잘하고 있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보는 사람들과 대화를 좀 시도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뭘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떤지를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좀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단 연세가 좀 있으세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분들은 방법을 알고 있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황교안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분처럼 만약에 언론이 왜곡돼 있으면 언론사에 찾아가서 언론사를 뒤집어 놔라. 언론에 찾아가서 너네 왜 편파 보도하냐 하고 깽판을 놔라. 그리고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해라. 왜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는가? 신재민, 김태우 이런 사람들이 폭로를 막 할 때 이것을 물어갖고 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언론들한테 찾아가갖고, 야, 너네 봐봐. 신재민이 지금 이렇게 폭로하고 있잖아. 김태우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왜 보도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계속 맹렬에 투쟁을 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전략보다 더 나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당대표가. 그런데 이 황교안 당대표의 이 자유한국당의 행보보다도 더 앞서가 있거나, 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전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 황교안 체제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 그리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황교안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도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분들도 이거보다 더 어떻게 더 잘 싸우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장애투쟁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이 그냥 황교안에 빠라거나 무조건 맹목적인 추종자였던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볼 때는 정말 온갖 걸 다 하고 있는 것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좀 아이디어가 있거나 뭔가 더 많은 방법으로 투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프레임이나 뭐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훨씬 더 많은 싸움,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고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지?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일단 이 내용을 몰라요. 황교안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집회를 하고 있는 건 알더라고요. 근데 집회에서 무슨 메시지를, 어떤 임팩트를 던지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일단 뭐 민생 투어를 하고 있다. 전국을 돌면서 뭐 국민들을 만나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만나고 경로당에 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냥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인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대선 준비하나 보네요. 근데 대선이 꽤 오래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선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보다는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주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게 뭐 좋은 거든 아니든 어쨌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근데 야당이 거기다가 지금 지지율도 얼마 안 나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야당이 지금 대선 준비를 해서 이 지지세를 끌어올릴 수 있나?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당이 그 당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당이고, 자유한국당은 불과 얼마 전에 탄핵을 당한 당 아니냐. 거기다가 지금 당대표는 그때 탄핵을 당했던 그 당의 총리 출신,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를 하던 사람, 그때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또 당대표를 하고 있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탄핵을 했는데, 국민들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 정당이 그때 탄핵을 당한 총리를 다시 당대표로 내세웠다고 하면 예전에 박근혜 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 먼저 탄핵은 덮고 갈 수가 없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잊지 않고 있는데, 탄핵에 대한 걸 다 기억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탄핵당한 정당이라고 다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덮어 국민들은 잊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방 잊어. 금방 까먹는 국민들이니까 덮고 가. 정리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와서는 오히려 더, 왜? 탄핵을 당한 총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2인자였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2인자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나오면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탄핵을 당한 정당이 다시 탄핵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 부당했다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는 탄핵을 수용했고 탄핵을 뛰어넘어서 탄핵을 당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한다.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잘못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야 다시 우리가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야지 국민들이 볼 때 말이 되는 거지. 그냥 덮고 가면은 얘들 뭐야? 우리가 탄핵시켰는데 다시 들고 나왔네? 거기다가 그때 그 인원들 그대로네? 국민들은 친박과 박근혜를 어쨌든 탄핵을 시켜놨는데 다시 그때 그 친박과 그때 당시에 총리가 다시 당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대권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황교안 당대표가 처음에 올라오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탄핵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 탄핵을 불복할 거냐 아니면 탄핵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할 건지 뭔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지 그냥 무조건 덮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핵을 잊지 않았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잊었다고 한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들고 나올 거예요. 당연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들고 나오겠습니까? 황교안 당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탄핵이에요. 탄핵 총리. 이 프레임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다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렇게 프레임을 들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럼 이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탄핵을 덮고 갈 게 아니라 탄핵을 정리하고 탄핵을 끊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이 탄핵은 덮고 가는 거 불가능하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현실이에요. 탄핵을 덮고 가는 걸 불가능하니까 탄핵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걸 해야 된다. 탄핵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는 모양이 나와야지 그게 옳다. 탄핵을 불복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탄핵을 수용하는 것이든 그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탄핵에 대한 것을 어쨌든 탄핵을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 일단 이것에 있어서는 정치를 잘못한 건 맞는 거예요. 이건 팩트인 거예요. 탄핵이 법적으로 부당한 것과 그리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게 된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핵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오히려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정말 믿어서 국민들이 50%가 넘는 지지율로 50%가 넘는 투표로 우리를 밀어줬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했다. 너무 큰 실망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렸다. 이것은 정말 죄송하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를 보건대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이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탄핵을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잘못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되어야 국민들이 이것을 끊어주고 정말 그때야말로 탄핵을 덮어주고 다시 자유한국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생 투어가 끝났죠. 어쨌든 민생 투어가 끝났으니까 이 명분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황교안 당대표는 내가 민생 투어 중에 이런 많은 민심들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자유한국당의 얘기가 아니야. 내가 민생 투어 중에 일반 국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오너들, 여러 일반적인 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이므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목소리는 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목소리야. 그러니까 이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과 청와대는 들어라 하는 프레임으로 그래서 국민 대 민주당, 국민 대 청와대의 프레임을 잡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쟁을 할 때 딱 두 가지 이슈로 처음에 이슈몰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드루킹. 드루킹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요. 거기다가 드루킹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조작, 왜곡, 선동 이런 것들 가장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드루킹이에요. 그래서 이 드루킹에 대한 것, 드루킹 특검을 재발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를 어기고 달러, 석유, 석탄, 전기 이런 것을 국민들 몰래 북한에 지원해 준 부분, 이 부분을 또 특검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달러와 석탄과 석유와 전기를 몰래, 국민들 몰래 북한에 전달을 해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이 있었는지, 민주당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하는, 수사를 하는 그런 특검을 발의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슈를 물고 늘어지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해 줄 거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국민의 목소리야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 대 정부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문재인보다 100배 낫고 민주당 사람들보다 100배 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여러 사람들의 시각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맨 간신들만 있거나 박수치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최대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나 같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직언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 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충신일 수 있다. 간신과 충신을 구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과연 이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가. 정치인들이 정말 곁에 둬야 될 사람은 간신들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그래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충신이다. 이런 것을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당대표도 정말 꼭 절실히 이해할 수 있기를,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간신과 충신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있는 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적인 지지자들이 문제지. 앞으로는 더 가열찬 투쟁,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